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윤석열의 유명한 명언이죠. 용산공원 이름을 짓는 데서는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한글 무시에 앞장선 게 윤석열이죠. 그런데 한덕수가 오늘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 윤석열 이야기인가요? 한덕수 총리도 압수수색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전 아직도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알고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한국인도 영어 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윤석열이 예전에 이런 인터뷰 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다. 우리말을 못하러 또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국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계국어잖아요 지금. 영계국어죠. 네.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사대주의가 심각한 것 같고. 십상시는 원래 이제 왕 밑에서 왕의 눈가기를 가리면서 자기들의 입속을 빼먹는 거를 이런 십상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하는 거다. 십상시가 뭔 말입니까? 백상시, 천상시 있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백상시, 천상시들은 있죠. 근데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쵸. 핵심인 것 같아요. 십상시들이 왕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의 이권, 개인적인 이권을 챙겼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죠. 김건희의 이권을 위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챙기고 있는 게 이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다. 네. 김건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김건희가 구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명태균이 한 짓처럼 회계 책임자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만 구속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처벌받게 하려고. 이러다가 나만 뒤집어 쓰겠는데? 이런 그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 뭐 지고 있는지 조금씩 흘렸다가 보도되면은 아이쿠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명태균이 정말 양아치도 저는 어울리지 않는 거 시정 잡배입니다. 시정 잡배. 네, 정말 김종인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해서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부터 윤석열과 함께 앉아 있었다. 김건희 윤석열과. 그게 이제 21년 7월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앉아 있는 자리에 자기는 간 거다. 네. 그래서 원래 명태균이 쟤네가 원래 아는 사이였어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을 누가 처음에 소개시켜줬냐 여기서 다 발뺌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중요한 내용은 하거든요. 아니죠. 니들끼리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 거기서 그렇게 막 뒹굴 뭐 다녔겠지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권력의 핵심은 뭐였냐. 사람들이 명태균이 부리는 저 영향력을 누구를 믿고 명태균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뒤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이 이러고 다닌 거 아닙니까. 수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검찰이 일절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국힘당의 입장은 반헌법적이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더 나오잖아. 나 국힘당도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그쵸, 국힘당 의원 해먹기가 쉽진 않습니다. 세비도 반띵해서 줘야 되고. 그러네. 힘들어요. 국힘당 의원들 왜 그렇게 삽니까? 나오세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그게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네. 야, 저런 놈을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만난 분이 재떨이 안 던진 게 다행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차지철을 존경하나 봐요. 차지철이 그 부마항쟁 때 대모대 100만 200만 죽인다고 까딱이나 하겠냐 이런 말 했던 사람인데 아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발가락에도 자기는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한 명도 못 죽였다 이거겠죠. 다 죽이고 싶은데. 네, 국민들을 아직 자기는 죽이지도 않았고 뭐 겁박을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차지철 위대하신 차지철 장군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따라가겠다는 거죠 뭐.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나라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이 일을 준 거예요. 국민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 그게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은 다 내 손에 죽일 놈들이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독재국가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때로 죽여도 된다고 학살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발가락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 정도로 흥분 상태, 말을 가려하지 못하는 저런 흥분 상태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이게 너무 위험한 게 지금 전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저런 즉흥적인 태도로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마음에는 지금 전쟁하고 싶다가 너무 보여요. 계엄령 내리고 싶다가 너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걸 즉흥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게 저 장면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태영호는 머리 정리부터 좀 하고 오면 안 됩니까? 약간 불쌍한 아버지 역할 이런. 아우 정말. 근데 진짜 머리 해야 태용호가 탈북한 이유가 당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였어요. 그리고 국고 횡령 네. 이런 혐의였죠. 진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탄핵이라는 그 좋은 상황에서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 연장에 했다. 연달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줘도 전 정권 때리면 상상도 못할 비리가 눈에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이 와중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금투세 같은 걸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거리에 나와서 바꿔봤자 이런 무능한 정치 집단밖에 대한 세력이 없다는 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사실 촛불을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4명도 못 꼬시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냐. 최선을 다해서 19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면 정말 최선 다한 거다. 특검이라도 통과를 시켜라. 2년 반 동안 그 마음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끄거나 정치를 견인하는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다 전환하는 시기 같거든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번 탄핵 국회 청원이었죠. 143만이 참여하시고 줄을 서서 막. 정말 놀라운 겁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다 탄핵을 안고 살고 있어 지금. 그렇죠. 야 탄핵 다 확인이 된 거죠. 사표를 안고 살듯이 사표랑 탄핵 2개를 안고 사시거든요. 대표적인 태극기 보수 단체인 극우 단체 중에 하나인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명 광고를 내고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라고 이제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은 어떤 뭐 신념을 갖고 계시든 윤석열 탄핵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행동에서는 또 성명인 줄 알았네요. 보통 제목하고 부제목으로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두 줄이 촛불행동에서 낸 성명서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윤석열 탄핵으로 나서고 있는 시기가 되었고 10월, 11월, 12월이 전국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촛불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죠? 우리는 아무튼 촛불에서 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